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되었고 몇 시간 뒤 끔찍한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단순한 괴담처럼 들릴 만큼 잔혹했지만 명백한 현실이었다. 가해자는 17세의 여고생 A양으로 밝혀졌으며 그녀의 범행 동기와 수법, 그 후의 사회적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A양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범행 당일 길거리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우연히 발견하고 접근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며 유인했고 피해자는 순수하게 이를 믿고 A양을 따라 나섰다. A양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A양은 준비해둔 칼을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 후 A양은 시신을 훼손하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피해자의 시신을 일부 훼손한 뒤 그 일부를 보관했고 심지어 자신의 친구에게 일부를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전혀 죄의식이 없는 듯 행동했으며 친구 또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피해 아동이 실종된 직후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였다. A양은 범행 당시 경찰의 수사망에 빠르게 포착되었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정신과적 진단 결과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가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선 청소년의 강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A양은 만 17세였기 때문에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이에 따라 신상 공개나 형량 등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수만 건 이상 올라왔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다. A양은 조현병 증상이 있었고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가족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한편 국민들 역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추모 물결을 이어갔다. 사건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A양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검찰과 피해자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하였다. 결국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유지되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당시 많은 국민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사건 이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양의 행동에 대한 각종 괴담과 소문이 퍼졌다. 일부는 A양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자발적으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거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특이한 성향을 보였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처럼 퍼졌지만 그 출발점은 명백한 실화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공포스러웠다. 사건은 이후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자주 다뤄졌고 범죄 심리학자나 법조인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 청소년 형사제도의 한계 등이 주요 논점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었다. 가해자의 정신질환, 가정환경, 사회적 고립,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정보 습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사건 이후로 교육계에서는 정신건강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신과 상담 연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역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 방식과 대응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관대한 처벌보다는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A양 사건 이후 발생한 몇몇 청소년 강력 사건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등장했다. 결국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상처를 남긴 동시에 청소년 범죄와 정신질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